자, 이번에는 알칼리 공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알칼리 공업은 크게 소다회 공업과 가성소다 공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우리가 알칼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1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알칼리 금속입니다. 이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았을 때 강한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수산화 나트륨이라든지 수산화 칼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다회는 가성소다와 함께 알칼리 부분에서 대표적인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소다회의 성질과 용도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소다회라고 하는 것은 무수탄산 나트륨을 말합니다. 이 무수탄산 나트륨이 99% 정도 함유하고 있고 또 무수물로서 백색 분말입니다. 흡수성이 비교적 강하고요. 약한 알칼리성을 나타내는데 저장이나 수송이 비교적 간편하고 값이 저렴한 편입니다. 비중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경회나 중회로 구별을 하는데요. 이 소다회의 가장 큰 용도는 유리 제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누나 세제, 또 식품공업이나 염료, 농약 등의 제조 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탄산소다를 제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천연소다염이고 합성소다회 방법이 있어요. 즉 천연소다의 매장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천연소다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소다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천연에 존재하는 탄산나트륨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그 고체를 원료로 해서 정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소다회 공법이 있습니다. 합성소다법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원료로 해서 합성을 하는 공업적인 제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르블랑법이나 암모니아 소다법 그리고 염한 소다법 등이 있습니다. 우선 르블랑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르블랑법은 1791년 르블랑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고요. 이 르블랑 공정은 황산소다를 중간 생성물로 해서 소금을 소다회로 전환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망초의 제조 공정이고 두 번째는 환원 공정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 소다를 침출하는 그런 공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제1단계 공정은 망초를 제조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여기서 망초라고 하는 것은 황산 나트륨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금과 황산으로부터 Na2SO4 망초를 제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염화수소 기체가 부생성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염산 공법에서 염산의 제조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 부생성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염산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망초를 제조하고 또 다른 것은 이 부생성물로 나온 염산을 제조하는 그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면 NaCl이 황산과 반응을 해서 Na2SO4와 HCl이 생성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망초의 환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에서 만들어진 망초에 석회석과 코크스를 혼합을 합니다. 이때 코크스의 역할은 환원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함께 가열로 속에 들어가서 약 900에서 1000도 정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때 탄산소다를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정이 바로 이제 환원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생성물로서 만들어진 이 탄산 나트륨이나 또 황화칼슘의 혼합물로 미반응 코크스 등을 포함하면서 회흑색을 띠는 생성물을 우리가 흑회다라고 합니다. 흑회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 과정에서 생긴 고체의 생성물을 말합니다. 이때 이 흑회의 조성은 탄산 나트륨, 또 황화칼슘, 그 다음에 CaO, 생석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CaCO3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Na2CO3, 그 다음에 CaS,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까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3단계 공정은 결정소다의 침출 과정입니다. 이 흑회로부터 탄산소다의 성분을 물로 침출을 하는 그런 공정이죠. 이 침출조에서 이러한 공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흑회 중에서 수용성 성분에 해당이 되는 탄산소다를 따뜻한 온수에 침출시켜서 녹인 그 모액을 우리가 녹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액을 만들고 다시 이것을 증발하고 농축하고 탈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다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르블랑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제품의 순도 면에서 솔베이법에 비해서 좋지 못하고 공업적인 방법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염산이나 이산화탄소 또 황화칼슘 같은 것들을 생성하지 않는 솔베이 공정으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솔베이법입니다. 솔베이법은 다른 말로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솔베이법은 르블랑법에 비해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도가 높은 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다회 제조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일단 원료 가스인 암모니아 가스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H2O, 물로부터 제조된 중탄산 암모늄을 포화 소금물과 반응을 시켜서 중조, 즉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을 얻게 되고 이것을 다시 하소시켜서, 즉 태워서 재로 만든 후에 소다회를 제조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물 요것으로부터 제조된 중탄산 암모늄을 이 포화 소금물하고 반응을 시켜서 중조를 얻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가소로에서 하소를 시키고 난 후에 소다회를 제조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은 고순도의 제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산과 탄소는 필요가 없고요. 또 결과물로서 이렇게 염화칼슘, 즉 CaCl2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 공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금 수용액,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염을 해수에 용해를 시켜서 농도가 어느 정도 300g/L 정도의 농도가 되게 하는 이 짠 소금물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암모니아를 흡수시켜서 암모니아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이 이제 흡수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흡수탑을 사용을 해서 정제된 그 암모니아 가스를 흡수를 시켜서 이 암모니아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탄화탑에서는 중화 과정과 침전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앞에서 조제한 그 암모니아 함수는 탄산화탑의 상부에서 공급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다가 넣어줘서 중조를 침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중화 공정, 즉 중화 반응과 침전 반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탄산수소 나트륨, 즉 중조가 침전이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NaCl과 암모니아와 물과 CO2가 반응을 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침전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가소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열분해를 해서 소다회와 탄산가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조, 즉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들어진 것을 열분해를 하면 탄산 나트륨과 그다음에 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각각 분해가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그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는 다시 회수돼서 탄화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여기에 그 중조를 여과한 이 모액에다가 석회유 용액을 첨가시키면 여기에서는 석회유라고 하는 것이
CaOH2 수산화칼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석회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석회유 용액을 첨가하고 증류하게 되면은 부산물로서 이렇게 CaCl2 염화칼슘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반응하고 나서 이 암모니아와 염화칼슘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탄산수 나트륨을 여과한 모액에 석회로에서 나온 그 석회유 용액을 넣어서 증류하게 되면은 이때 암모니아와 그 다음에 부산물로서 염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은 수산화칼슘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을 하면 암모니아와 염화칼슘과 다시 H2O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암모니아는 또 역시 회수해서 다시 탄화탑에 돌아가서 반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솔베이법에서 석회유의 용도를 좀 보겠습니다. 석회유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중류탑에서 중조가 생성되고 났을 때 부생성물로 염화 암모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염화 암모늄을 분해를 해서 원료가스인 이 암모니아를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용도로서는 포화 소금물 즉 함수 제조를 할 때 유입되는 그 바닷물 속에 불필요한 이온들을 침전하거나 제거시키는 그러한 침전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에 존재하고 있는 칼슘 이온이라든지 마그네슘 이온과 반응을 하게 되면 수산화 마그네슘을 만들거나 또 황산 칼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들을 침전시켜서 여과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석회로가 있습니다. 이 석회로에서는 탄산칼슘을 주입을 해서 이것을 열분해를 시킵니다. 탄산칼슘이 열분해가 되면은 생석회,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 생석회는 다시 물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석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석회로에서는 이산화탄소 가스와 그다음에 석회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석회유는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이런 작업에 활용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생성이 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반응에서 이 반응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소다법에 의한 탄산 나트륨의 제조 과정에서 반응하고 난 후 부산물로 얻어지는 물질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만 묶은 것은 이 암모니아 소다법에서 탄산 나트륨 제조 과정에서 이 반응하고 나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들이 뭐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그다음에 그 외에도 물,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일단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이 회수한 이 암모니아 가스 자체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함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혼합가스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를 회수를 해서 다시 반응을 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한소다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염한소다법이라고 하는 거는 소다회와 염한을 동시에 생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암모니아 소다법의 개량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암모니아 소다법에서는 그 중조를 분리한 모액에 염한이 있는데 이 염한이라고 하는 거는 NH4Cl 즉 염화 암모늄입니다. 이 모액에서 염한 결정을 분리를 하고 이 여액은 순환을 시켜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모액에는 염환과 미반응의 식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반응 식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염한소다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염한소다법에서는 석회로와 중류탑이 필요 없는 대신에
염한 정출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암모니아를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탄산 나트륨 제조 방법 중에서 반응물로부터 나트륨 전환이 거의 100%에 가까운 방법은 바로 염한소다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정답 4번입니다. 이 염한소다법 같은 경우에는 염한, 즉 염화 암모늄 결정을 분리를 하고 여액은 순환을 시켜서 재활용을 하면서 식염의 이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도록 개선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연소다의 정제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천연에 탄산염의 고체나 용액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원을 정제해서 탄산소다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 이제 천연소다회 방법이죠. 이 천연소다의 그 주요한 조성을 보면 탄산소다, 그리고 중조, 그리고 수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연소다를 물에 용해를 시킨 다음에 불용성 물질과 불순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다회를 제조를 하는 방법이 바로 천연소다법입니다. 이 천연소다를 원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